자, 여기에서는 그동안 배운 클래스에 대한 기초 내용들을 한번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어보는 확인해보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클래스, 사실 이제 머니 클래스에서는 또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세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클래스의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니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머니 클래스는 말 그대로 돈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고 여기서는 이제 몇 달러, 몇 센트, 달러와 센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몇 달러 몇 센트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머니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클래스가 머니 클래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달러 부분만 이렇게 정수로 반환하는 그런 이제 멤버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어떤 하나의 요구사항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센트 부분만 또 정수로 반환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달러 부분만 이렇게 지정하는 어떤 그런 또 멤버 함수, 바꿔보는 어떤 그런 멤버 함수랑, 그 다음에 센트 부분만 또 몇 센트다라고 하는 것만 지정하는 그런 함수들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몇 달러 몇 센트라고 하는 금액 전체를 달러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 부분은 달러의 소수점 이하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0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 전체를 어떤 더블 타입의 실수로 표현을 해놓고 몇 점 몇 달러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죠. 몇 달러 몇 센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할 수 있도록 실수를 리턴하는 그런 멤버 함수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어떤 특정 요소들을 이렇게 읽어오는 멤버 함수들을 특히 getter 멤버 함수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특정 어떤 객체의 정보겠죠, 클래스의 정보겠죠,를 지정하는 어떤 그런 멤버 함수를 이제 setter 멤버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머니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이제 간단한 메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이 클래스 안에 달러와 센트를 따로따로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몇 달러 몇 센트인지 표현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클래스를 작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액을 아마도 더블 타입일 것 같은데 더블 타입으로 몇 달러 몇 센트, 그러니까 몇 점 몇 달러, 몇 점 실수 소수점 이하의 값이 있을 수 있는 실수로 표현된 어떤 금액을 담을 수 있는 멤버 변수 하나만 선언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는 똑같게 내부 인터페이스는 조금 내부 구현 방법은 다르지만 외부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게 한번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머니 클래스의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 클래스가 만들어졌다. 이게 뭐 첫 번째 버전이든 두 번째 버전이든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건 절대 변경되면 안 돼요. 첫 번째 트라이얼로 구현한 클래스에도 동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 구현한 클래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야 된다. 내부 구현은 달라졌어도 외부 인터페이스는 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에서 그 외부 인터페이스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어도 여기 있는 메인 프로그램 한 줄도 바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머니 객체를 만듭니다. M1, M2 아직 이제 초기화는 안 됐을 수 있고요. 그래서 set 달러스 m1.set 달러스 해서 뭐 20달러를 지정을 하고요. m1.set cent스 해서 35센트를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m1이 뭐가 되겠습니까? 20달러 35센트를 나타내는 어떤 머니 객체가 되겠죠. M2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0달러 98센트를 표현하는 어떤 객체로 이제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M1에서 달러 부분만 가져오고 그래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중간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get cent에서 cent 부분 가져와서 또 이렇게 출력을 해서 20.35 이런 걸 출력을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get amount 하면은, 역시 이 get amoun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20.35라고 실수로 변환을 해서, 달러로, 센트 부분을 다 달러의 소수점 이하 부분으로 바꾼 그런 실수로 만드는 게 이제 get amount가 되겠죠. 그래서 get amount에서 20.35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M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35, 0.98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프로그램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트라이얼. 자, 여기 달러 부분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private int $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센트 부분을 저장하기 위한 int cents를 저장을 했고, 여기는 이제 구현 부분이니까 private로 선언하는 거, 뭐 적절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요구사항들이 한 5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get dollars, get cents, set dollars, set cents, 그 다음에 get amount 이렇게 5가지 어떤 그런 각각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멤버 함수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자하고 return 타입이 그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과 좀 부합하게 잘 됐나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getter에는 인자가 없겠죠. 근데 이제 setter 함수에는 달러를 지정해야 되면 달러에 해당하는 뭔가 인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cent를 지정하는 멤버 함수라면 cent를 어떤 지정하는 그런 인자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setter 함수 같은 경우는 보통 void return 타입이고, 리턴할 게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amount 같은 이제 달러와 센트를 그냥 실수 달러 값으로 이렇게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블 타입으로 하나 적당했고요. 인자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get dollars라고 하는 것만 한번 봅시다. get dollars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money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get dollars라고 하는 요 함수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지금 선언부는 지금 어디에 있겠죠? money.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건 구형 코드죠. 구형 코드는 어디에 있겠어요? money.cpp 파일에 있겠죠. 여기 슬라이드에 명시적으로 이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cpp 파일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익히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pp 파일에 money.cpp 파일에 이제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get dollars 달러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리턴하는 int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죠, 멤버 함수에 dollars. 그래서 이것만 그냥 리턴하면 됩니다. return dollars. 그 다음에 이제 get cents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h1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ents를 지정하는 것, c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 뭐 기존에 뭐가 몇 센트로 지정이 돼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새롭게 c라는 센트로 지정해줘 라고 하면 여기 cents 요 부분에 이제 c를 이렇게 어사인하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요거하고 비슷하게 set dollars 멤버 함수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h2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dollars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형 변환 방법으로 이런 거 있네요. static underline cast 하고 요거 구조가 있죠. 더블 이렇게 하면 지금 dollars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int 타입인데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그거 더하기 또 cents 부분도 마찬가지 int였는데 더블로 바꾸고 100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그걸 더하는 거죠. 더하면 이제 총 금액이 몇 달러스 뭐 이런 형태로 다 센트의 정보들이 다시 소수점 이하의 값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멤버 함수가 다 구현이 된 거예요. H1과 H2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달러스하고 센트스를 분리를 했는데 그냥 실수로 어마운트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대신에 이 5개의 멤버 함수는 전혀 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랑 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아마 프로젝트를 좀 다르게 분리를 해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프로젝트에다가 작성하면 머니 클래스가 겹치니까요. 자, 그래서 총 금액을 이제 실수로 표현한 더블 어마운트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get dollars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어마운트에 그래서 1.2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1.23. 그럼 그 말은 1달러 23센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1.23이라고 하는 데서 1만 쏙 빼가지고 리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1달러라고. 지금 현재 1달러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어마운트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앞에 정수 부분만 하려면 인트로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해주면 되겠죠. 인트로 형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 힌트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H3를 한번 좀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et sentence는 어떻게 되겠죠? get sentence는 지금 1.23이다. 그러면은 0.23, 23센트여야 하겠죠. 23센트. 그래서 지금 힌트가 있네요. 여기다가 100을 곱한다고 했네요. 그러면은 센트 부분이 다 23으로 되겠죠. 1.23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3이 되겠죠. 123. 근데 100짜리에 있는 1 그거는 달러 부분이니까 그거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100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벨이라는 어떤 지역 변수가 담아놨는데 그 벨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앞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있는 23이라고 하는 부분만 딱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23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공식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실수로 표현된 금액에다가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한 인티저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이제 센트다. 자, 이러한 어떤 공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종의 요 H4에 어떻게 채워 넣으면 될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 dollars라고 하는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set dollar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자면 지금 몇 점 몇 1.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에서 D가 뭐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23이 D가 2라고 하면은 2.2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부분만 딱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센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먼저 get cents라고 하는 함수를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get cents라고 해서 이제 하나 이제 가져갔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현재 D라고 하는 달러와 센트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C 요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실수로 만들면 되겠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D와 C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실수값으로 표현된 금액을 한번 만들어보는 어떤 C++ 식을 여기다가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지정한 달러와 이전의 센트를 합하여 총액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코멘트가 좀 이렇게 줄바꿈이 좀 저기 되어 있군요. 그래서 아이고. 네, 이렇게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센트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앞에 방금 전에는 이제 달러스 부분을 한번 좀 지정해서 달러만 바꾸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센트만 바꿔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달러 부분은 바뀌지 않아야 되겠죠? 달러 부분은 바뀌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현재 금액에서 달러 부분 D를 먼저 가져와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센트, 새로 센트를 C로 지정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 D와 C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D를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하고 C는 이제 100.0으로 나누면 이게 어떤 센트를 실수로 이제 변환을 하겠죠. 달러 값으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몇 점 몇 달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amount라고 하는 멤버 변수다가 좀 저장하는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 코드하고 요 코드 두 개를 좀 조합을 하면 H5와 H6이 뭐가 들어가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가 이제 getAmount라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getAmount 함수는 제일 좀 쉽겠네요. 이미 실수로 다 변환을 해가지고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mount 멤버 변수에 들어있는 걸 그냥 리턴만 하면 getAmount 함수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군요. 무슨 오타죠? getAmount의 리턴 타입은 double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void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 머니 클래스의 어떤 베리에이션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내부 구현은 다르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어떤 두 가지 클래스들. 자, 이번에는 이제 분수 클래스를 한번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분수, 몇 분의 몇 이걸 표현하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클래스가 이제 분수 클래스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있네요. 일단 내부적으로 구현을 할 때 뭐 두 개의 정수로 뭐 각자 분자와 분모를 표현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분자를 설정도 하고 분모를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터 함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는 또 실수로 변환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은 0.5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객체다. 그러면은 그거를 0.5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까요? 설정된 분수를 약분을 해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분의 2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분자가 20, 분모가 60. 그런데 이거를 약분을 해서 출력을 해라. 그러면 3분의 1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20과 60의 최대 공약수가 20이죠, 20. 그러니까 각각 20으로 나누면 얘는 분자가 1이 되고 분모는 3이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은 더 이상 뭐 줄일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죠. 그렇게도 출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분수 클래스의 요구사항이에요.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어떤 요구사항인지. 그래서 frac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분자가 numerator고 분모가 denominator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분자를 설정을 해라. set numerator 해서 n을 설정하면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numerator 여기가 이제 n 값이 되는 것이고 set denominator 해서 d에서 이제 분모를 d로 이제 지정을 하면 여기 denominator의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denominator라는 멤버 변수에 이 d의 값이 설정이 되도록 이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et double 실수로 환산된 분수의 값을 한번 리턴을 해보는 그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분을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출력해라. 리턴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 출력하니까 void예요. 리턴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output reduced fraction이라고 하는 약분을 해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거죠. 이때 GCD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 요 지금 주어진 분자 분모가 있잖아요. 주어진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어떤 멤버 함수를 하나 이제 여기 output reduced fraction이라는 멤버 함수에서 내부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에요. 근데 요 GCD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용할 함수이지 바깥에 공개할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재밌게도 지금까지 봐온 모든 함수들이 다 사실은 퍼블릭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내부적으로만 사용될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프라이빗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첫 번째 example이네요. GC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랙션 클래스를 한번
선언을 해봤고요. 자, 요게 이제 어떤 파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fraction.header 파일에 이제 요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게 이제 구현이 됐다. 아직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 구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분수 두 개 F1과 F2를 객체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numerator를 4, 분자를 4, denominator를 2, 분모를 2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get double 하면은 뭐 2.0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2.0 화면 리턴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cout으로 이제 한번 뭐 화면도 출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output reduced fraction 그러면 뭐 1분의 2가 돼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output reduced fraction.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 객체 F2에다가는 이제 60분의 20 분자가 20, 분모가 60으로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get double 하면은 이게 이제 3분의 1이니까 0.33333 어디선가 이제 끊어지겠지만 0.33333 뭐 그런 형태의 실수가 출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한 형태를 출력해라. output reduced fraction 그러면 3분의 1이 출력되겠죠. 1 뭐 슬래시 3 뭐 이런 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함수였고, 방금 저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함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라라고 하는 문제는 없군요. 그래서 set numerator into n 그러면 n을 numerator 대입하는 것이고, set denominator d 그러면 d를 denominator에다가 대입하는 것이고, get double 하면 나누기 하면 되겠죠? 나누기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분자하고 분모가 둘 다 지금 인티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형 변환, static cast double이라는 형 변환 없이 그냥 나눠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를 표시하는 객체가 있다고 칩시다. 3분의 1. 그래서 1 나누기 3을 해버리면 그건 0.3333이 아니라 0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1 나누기 3을 했다는 거는 1 인티저, 3 인티저, 나눗셈이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처럼 1을 뉴머레이터가 1이 들어있다고 쳤을 때 그걸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 나누기 3이 되는 것이고요. 더블 나누기 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더블 나누기 인트 같은 건 없어요. 더블 나누기 더블을 하든지 인트 나누기 인트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나누기 인트라고 되어 있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더블로 다 맞춰줘요. 더블 나누기 더블로. 그러면 1.0 나누기 3이 1.0 나누기 3.0이 될 것이고, 그러면 더블 나누기 더블을 해서 0.33333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get double의 결과값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1 나누기 3을 해버리면 int 나누기 int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더블 나누기 더블의 나눗셈이었던 거예요. int 나누기 int의 나눗셈이 아니라. 그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실수값으로 형 변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put reduced fraction에서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GCD라고 하는 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GCD에서 G 하면 그냥 numerator를 G로 나누고 denominator를 G로 나눠서 요게 이제 약분이 된 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분이 된 분모가 되겠어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눗셈을 표시하는 슬래시 같은 거 정도 하나 이렇게 껴서 같이 이제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면 이게 이제 약분된 형태의 분수를 출력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또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는 왜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형 변환을 안 했나요? 그냥 numerator도 int고 아마 GCD의 return 타입도 int니까요. 요것도 int고 요것도 int거든요. 이거 뭔가 더블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는 int 나누기 int를 해도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 나누기 int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점도 좀 엑스트라로 좀
지정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최대 두 개의 숫자,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어떤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위키백과 같은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위키백과 같은 데를 찾아서 참고를 하시면 여기 구현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그젬플이 이제 가스 펌프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좀 더 리얼 월드에 좀 가까운 그런 클래스 이그젬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스 펌프 여기 주유기는 뭐 다 아시죠? 주유기는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요거 한 대를 가스 펌프의 객체로 표시를 하겠다, 표현을 하겠다, 그거예요. 가스 펌프가. 그럼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델링해서 어떤 클래스의 기능으로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 하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들어와서 주유를 했으면 얼마만큼 주유했다라고 하는 그 가스 양도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스 양에 대한 주유한 가스 양에 대해서 얼마 당신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금액도 표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금액을 표시하려면 이제 우리는 사실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죠. 리터당 얼마다.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갤런당 얼마다. 뭐 단위야 이제 뭐 어찌됐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리터당 또는 이제 갤런당 뭐 얼마다라고 하는 오늘의 어떤 기름값 이런 것들도 이제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여기 두 번째 것이 나오겠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유를 시작하기 전에 주유한 가스 양이나 금액 같은 걸 일단 영어로 초기화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주유하지도 않았는데 이전 사람이 주유한 가스 양과 금액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가스 주유를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좀 넣고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또는 다 찰 때까지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주유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반복해서 계속 어느 일정량만큼 주유하고 또 어느 일정만큼 또 주유하고 어느 일정만큼 주유하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주유한 양과 해당 금액을 계속 이제 올리다가 이제 그만 주유해 하면 이제 딱 멈추고 그때까지 주유한 총 양과 총 금액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지금 이전에 지금 러닝 클래스나 분수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좀 약간의 좀 경험이 좀 필요한 어떤 좀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들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퍼블릭 멤버고 퍼블릭 멤버 또는 뭐 더 구체적으로 다 멤버 함수만 있네요. 퍼블릭 멤버 함수가 있고 여기는 프라이빗 멤버들만 있네요. 구체적으로 프라이빗 멤버 변수들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퍼블릭 멤버 함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멤버 변수 2개가 있네요. 왜 이렇게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막 혼동스럽게 하나 좀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는 어쨌든 마음대로 퍼블릭 프라이빗 반복을 해서 멤버들을 외부에서 마음대로 직접 접근을 사용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퍼블릭 프라이빗을 반복해서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런 포인트도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자면 첫 번째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룹은 가스 펌프 하나에 대한 어떤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퍼블릭 프라이빗에 있는 내용은 가스 펌프가 사실은 주유소 가면 주유소를 가게 되면은 가스 펌프가 오직 하나만 있는 그런 주유소 잘 보지 못했죠. 적어도 한 뭐 네 개, 뭐 이렇게 뭐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두 번째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여기서 요거는 만약에 주유소에 여러 개의
가스 펌프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 여러 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사항들을 요 두 번째 퍼블릭 프라이빗 멤버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퍼블릭 프라이빗 그룹에서는 각각 개별 주유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한 그룹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4장인가 5장인가 뒤에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 이야기할 때 다시 요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요. initialize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이제 가스 펌프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요게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고 initialize. 리셋은 또 주유 양과 금액을 0으로 초기화하는 이제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럼 initialize는 또 뭐고 리셋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침에 이제 주유소가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다 일단 전원을 켜겠죠. 그때 초기화하는 게 요 initialize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set이라는 함수는 계속 이제 자동차가 이제 들어와서 주유를 해갈 거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리셋 하고 주유하고, 리셋하고 주유하고, 리셋하고 주유하고. 그럴 때 초기화하는 게 리셋 함수다. 좀 다르죠? initialize는 아침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주유소 딱 오픈하면 아침에 한 번만 하는 초기화. 리셋은 자동차가 이제 주유기 앞에 딱 새로 들어왔을 때 초기화하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터당 얼마 혹은 이제 갤런당 얼마다 비용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함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가스를 뭐 얼마만큼 주유했고, 그러니까 이제 차지 금액이 또 얼마고 그걸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display gas and charges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spense라는 게 이제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dispense를 부르면 이게 한꺼번에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0.25든가 나중에 코드를 제가 기억을 하면 0.25씩인가 0.25 갤런씩인가 한 번 디스펜스를 부르면 0.25 갤런이 딱 주유되고, 그럼 0.25 갤런에 해당하는 또 비용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스펜스 함수를 또 불러야지만 그 다음 또 0.25 갤런이 주유가 되고 또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0.25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그만 단위별로 계속 반복해서 주유를 한다. 그래서 그 단위를 주유하는 함수가 dispense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한 번씩 뭐 총을 쏘면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as dispensed charge가 지금까지 어떤 차가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 차한테 주유한 가스 양과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는 멤버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set price per gallon, 리터당 혹은 갤런당 얼마다 이거 지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아침에 한 번 정도 하지, 막 아침에 했다가 뭐 1시간 후에 또 막 바꿨다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보통 한 번 설정을 하면 하루 내내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유기마다 다르면 안 되겠죠. 얘는 하나의 주유소에 4개의 주유기가 있는데, 첫 번째 주유기는 좀 싸고 두 번째 주유기는 좀 더 비싸고 이런 경우는 글쎄요, 그런 경우는 못 봤죠. 주유소마다 가격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의 주유소 안에 가격이 다른 거는 잘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 개의 주유기가 있으면 공통적인 사항에 관련된 것이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set price per gallon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여기 display cost per gallon 요거는 각각의 주유기에 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유기가 2대면 자동차가 요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고 요 주유기도 주유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가 주유한 만큼 주유한 양과 가스 양과 금액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요 2개의 주유기가 리터당 얼마냐 또는 갤런당 얼마냐 이게 다르다? 이건 좀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건 공통적인 상황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 여러 개의 주유기, 여러 개의 객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도 있고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나중에 하려고 지금 이제 운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set price per gallon 같은 게 이제 공통적으로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주유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이제 세팅하는 그런 멤버 함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buy from Java라고 하는 게 이제 가스 펌프에다가 가스를 채워 넣는 그런 함수인데 이제 이만큼 이제 지워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 주유소도 어디선가 가스를 사가지고 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SK나 뭐 이런 대형 주유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탱크 차들이 오죠. 탱크 차들이 와서 어떤 주유소에다가 아마 보통 주유소는 이렇게 그 주유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의 지하에가 무슨 탱크가 있는 걸로 보통 알고 있어요. 지하에다가 이제 엄청 이렇게 가솔린이나 뭐 디젤 엔진, 디젤 같은 것들 이제 그 탱크 차들이 와가지고 일단은 채워 넣죠. 그러면 그 채워 넣은 데에서 이제 주유 가스 펌프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각각의 자동차마다 이제 주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바로 그 지하에 있는 그 탱크에다가 사실은 SK나 이런 데에서 회사 그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가스를 채워 넣는 그런 거를 모델링한 멤버 함수가 buy from Java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스 펌프가 지금 하나인 것만 가정을 해서 그 가스 펌프에다가 그 가스를 채워 넣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스 펌프가 여러 개 있으면은 각각의 가스 펌프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큰 탱크, 그 큰 탱크에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가 이제 buy from Java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개의 가스 펌프 또는 여러 개의 객체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탱크에 가스 탱크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display amount in main tank. 그럼 이제 buy from Java 해가지고 한 뭐 10만큼 이렇게 채워 넣었다. 그러면 이제 10이라고 하는 양의 가스가 메인 탱크에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출력하는 함수가 display amount in main 탱크가 되겠어요. 메인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인 메인 탱크가 이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가가 얼마가 되는 건지, 리터당 얼마, 갤런당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멤버 함수의 이름이나 뭐 인자 같은 것들 보고 또 주석, 코멘트도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 다음에 좀 플러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주유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 이런 걸 조금 조합을 해서 이러한 코드만 보더라도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멤버 변수랑 연관이 돼서 동작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좀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도 실제 그걸 구현한 코드를 보지 않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현부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클래스 선언부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들여서 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구현 자세한 내용 설명하기 전에 구현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가스 펌프 객체, 펌프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침이 시작이 돼서 이니셜라이즈, 사장님이 이제 주유소를 오픈을 하고 그 가스 펌프에 이제 전원 같은 걸 이렇게 올린 거예요.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어디 이제 SK 주유소에 무슨 공장 같은 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 25갤런만 그 저기 트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전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주유 이렇게 큰 탱크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와서 우리 주유소에다가 이제 25갤런만큼 가스를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pump.buy from Java 25. 그럼 이제 25갤런만큼 내가 이제 팔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세를 보니까 대충 갤런당 1.5달러 정도 지정을 하면 옆에 주변에 이제 주유소들하고 좀 경쟁할 때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렇게 사장님이 이제 판단하시고 갤런당 1.5달러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Set price per gallon.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25만큼 채워 넣었으니까 display amount in main tank 하면 적어도 25 이상의 어떤 가스가 있겠죠. 남아있는 조금의 가스와 오늘 채워넣은 25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여니까 이제 바로 또 이제 자동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pump.dispense라고 이제 주유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 앞에 리셋이 있었더라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니셜라이즈 할 때 다 이게 초기화가 돼서 따로 리셋을 보내지 않았는데, 요 리셋을 디스펜스 하기 전에 항상 꼭 부르는 형태로 하는 것도 또 좋은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코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자동차가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스펜스 한 뭐 0.25 갤런만 딱 주유하고 이제 끝. 한 번만 딱 주유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군요. 여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코드가 내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이제 주유를 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링하는 코드가 pump.reset, pump.dispense.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대가 자동차가 들어와서 이제 주유를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차가 들어와서 또 리셋하고 디스펜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유를 하고 간 거고요. 리셋과 디스펜스.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지금 현재 남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어마운트 인 메인 탱크 이런 것도 한 번씩 불러줬네요. 요거를 이렇게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앞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 함수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자동차가 와서 주유소에다가 어떤 트럭이 와서 가스를 좀 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그 채워놓은 가스들을 자동차에 주유해주고 이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메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initialize 함수는 메인 탱크의 가스가 항상 0으로 되어 있군요. 0으로. 항상 아침에는 가스 양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이건 조금 상식적이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어제 다 주유를 못 팔았으면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가스 디스펜스는 이제 0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주유한 가스 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한 것도 0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셋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주유한 가스 양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하고, 이전에 주유한 가스에 대한 가격을 0으로 초기화하는 거. 이 코드를 참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기 쉽겠네요. 이 두 줄을 참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셋 함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갤런당 얼마냐, 이거 설정하는 세터 함수죠. 그럼 new price를 지정했으면, new price를 우리가 cost per gallon이라고 하는 요 멤버 함수가 있었었죠. 여기다 이제 지정하면 되겠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uy from Java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이제 채워 넣는 거죠. quantity boat만큼 이제 트럭이 와서 주고 간 거예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가스 메인 탱크에다가 플러스 이퀄 해가지고, 방금 이제 트럭으로부터 받은 quantity boat만큼 이제 더해서 합산을 해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buy from Java가 되겠고요. 자, 이제 H 파일 어떻게 구현할지 알겠죠? 너무 쉬운데. 그 다음 이제 display amount in main tank. 현재 메인 탱크에는 얼마만큼 가스가 남아있느냐, 우리가 팔 수 있는 가스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그걸 이제 gas in main tank라고 하는, 요 멤버 변수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거,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갤런당 얼마야? 그거. 아까 여기서 세팅했잖아요. 갤런당 얼마야? 라고 세팅된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봐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어렵지 않겠죠?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gas and charg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가 들어와서 이제 주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바뀝니까? 요게 바뀌죠. 가스 디스펜스드가 현재 자동차가 얼마만큼 주유했느냐, 주유한 양이 가스 디스펜스드고, 차지가 그러면은 그만큼 주유했으니까 요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지. 그게 이제 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출력을 하는 함수가 디스플레이 가스 앤 차지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복잡한 함수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복잡한 함수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 요게 가장 복잡한 함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줄일까요? 되겠죠? 그래서 요게 좀 가장 복잡한 함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디스펜스라는 게 이제 자동차가 들어와서 막 반복을 해서 주유를 하는 거야, 주유를. 근데 아마도 0.1 한 번 총을 쫙 쏘면 0.1 갤런이 주유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쫙 쏘면은 0.1 갤런이 주유가 되고, 이거를 총 쏘는 거를 반복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1 갤런만큼 주유하고 싶다. 그럼 한 번 총을 쏘는 게 0.1이니까 10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while loop가 이렇게 뱅글뱅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요. 여기서는 좀 더 특이하게 문자 입력을 하나 받아가지고 문자 입력을 하나 받아서 그게 이제 Q가 아닌 문자가 들어왔으면 0.1씩 주유를 하고 0.1씩 주유를 했으면 이제 적절하게 변수들 다 올려줘야 되겠죠. 가스 디스펜스드 현재까지 주유한 가스 양도 0.1씩 추가해서 더해줘야 될 것 같고 차지도 0.1에다가 갤런당 얼마냐 그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곱한 값을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0.1 갤런이 가스 펌프에서 자동차로 지금 가스가 옮겨졌잖아요. 그럼 현재 가스 펌프가 가지고 있는 가스 양은 줄어들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제 H10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가스 앤 차지 해가지고 현재까지 주유한 양과 가격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주유 안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화일문에도 재밌는 게 내가 10리터만큼 10갤런만큼 주유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자동차 운전자인데 근데 그 주유소가 5갤런밖에 없어요. 5리터밖에 없어.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화일 조건이 있죠. 적어도 이 가스 펌프가 가지고 있는 양을 넘어서서 주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변경된 가스 주유용과 가격을 출력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H10까지 빈칸들이 있으니까 그 빈칸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인풋과 아웃풋 그걸 잘 채워 넣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풋을 주면 이러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각각의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입출력 그런 데이터들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H1부터 H10까지였나요? 그 빈칸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봤을 때 제가 제공해드린 입력과 출력대로 잘 작성이 됐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걸 다시 살펴보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들 가지고 재밌게 한번 가지고 놀면 C++에 대한 프로그래밍 실력이 부쩍부쩍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